반갑습니다. 크라운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29분 29초 30초 기준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영상을 올렸을 때 9월 10일 영상이었죠. 좀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뒤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보는 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영상 보시면은 이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좋아요 버튼 제 관점 공유하는 거에 대한 시청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좋아요 개수 보는 게 제가 좀 낙이다 보니까 좀 더더욱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요 개수가 이번 영상에 확실히 좀 도드라지게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귀중한 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정보들 유튜브에서 오픈할 생각이 있으니까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FOMC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8월 주거비가 0.5% 상승하며 전월 수준을 상회했던 점이 물가 오름세 배경이라며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이에 따라 9월 FOMC에서 B컷이 아닌 베이비컷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 CPI 데이터는 대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봤을 때 일단 9월은 0.25포인트 인하가 현실적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보다는 고용 우위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좀 드라마틱한 금리 대량이나 B컷이죠. B컷은 이제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베이비컷 요 정도가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좀 9월 FOMC 예상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거죠. 그래서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금리 인하하더라도 하락했다가 폭등할 것. 그래서 제가 전에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에이즈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강세장은 다시 시작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 그래서 B컷이 아니라 베이비컷으로 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이 베이비컷 때문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9월 FOMC 이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까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피보나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랫갭자리, 이거는 좀 저만의 방식인데, 이 아랫갭자리가 뭐냐면은 시가가 떨어지면서 발생을 한 이런 그 빈 공간들, 이런 빈 공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서 최근에 적용이 된 라인은 이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항상 65,400달러 항상 종가로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좀 주식으로 많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민테크인데, 시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는 행위에 따라 이 빈 공간이 발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랫갭자리인데 그러면은 이쪽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두 번의 실패 끝에 결국에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한 행위에 따라 이 빈 공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또 종가로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테크뿐만 아니라 이 IMBDX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 시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빈 공간들, 여기라던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저항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앞전에는 종가로 뚫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인데,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통해 이렇게 분할 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막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좀 큰 종목들을 볼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아랫갭자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종가로 한번 뚫어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런 저는 실패한 흔적들을 봐요. 그러면은 세력이 여기서 저항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이 발생을 하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막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후에 지금 말아 올리는 힘이라던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보입니다. 상승 여력이 이쪽 라인이라던가 지금 추세 상단 쪽으로도 그렇고 최소 이 정도 상승 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좋으면은 여기라던가 0.382 피보나치 수치 여기 부근까지 어느 정도 좀 힘이 좋으면은 요 정도 상승 부근까지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상승 요 정도로 나오고 좀 꺾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신고가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구간이 이 구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좀 같은 관점으로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100이라는 이 수치 부분을 터치를 했을 때 바닥 확인과 함께 뚜렷한 회복세가 관측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 약세를 나타낸 적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번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9월 FOMC에서 빅컷이 아니라 베이비컷이 나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바닥을 다지고 결국에는 신고가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고, 지금 포지션은 관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50K 초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은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쌍봉 찍은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세력들이 용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차례 개미 털기를 통해서 세력들은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량 대비했을 때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여기서 그렇게 막 매도를 많이 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주의 깊게 보냐면은, 옛날에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렇게 전고점에 물려 있는 이 당시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이라던가 수익을 줬는데 이 당시에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 대비해서 거의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전혀 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쌍봉이라던가 찍고 세력이 이제 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뭐 될 수가 있는 건데, 거래량이 아예 터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2배 이상, 거의 3배가량이죠. 거의 3배가량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여기서 그냥 용돈벌이만 하고 그냥 열심히 개미털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개미털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털기만 열심히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이 뒤로 3배 넘게 올라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데, 특히 이번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너무나 도드라지는 녀석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정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줬어요. 수익이라던가.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그리고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뭐 다 이런 식으로 뭐 전저점을 깬다거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얘 혼자 지금 이거 2024년 9월 기준이거든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오히려 그런 알트코인 폭락장들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이 힘을 보시라는 거죠. 상승 힘. 다른 알트코인들 이렇게 꺾일 동안 얘 혼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했을 때 이때도 거래량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옛날 이더리움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세력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시가총액이 엄청 낮아요. 엄청 작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2023년도 봉크코인 상승률이 8,457%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0배 올랐는데 80배 올랐어도 웃긴 게 시총 1조밖에 안 돼요, 지금. 저는 코인이니까 이런 상승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향후 이 녀석이 봉크코인에 이은 알트 상승률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모멘텀 공개하게 되면 어떤 코인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비유하면은 이제 리플 소송이 거의 끝난 그런 모멘텀하고 동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것들 그냥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실력을 알아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세력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한테 들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에 많은 수급이 확 몰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수급 꼬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5925-357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 코인이 뭔지 알려드릴 거고, 이 시총이 매우 작고 슈팅이 일부 직전이고, 그다음에 세력 매집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이 코인이 뭔지 제가 010-5925-357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차례차례 이 코인이 뭔지 원하시면은 상세한 매매 전략까지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저것부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자주 안 오는 기회 있잖아요. 그 1년에 한 개씩 나오는 그런 자주 안 오는 기회라서 저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트코인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종합 정리를 하면은 굳이 지금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5,400달러 종가로 일봉상 종가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 같으면 저는 매수 안 하고요. 매수는 5만 달러 초반대부터 분할 매수, 이 저점 이때처럼 깨지는 것까지 대비를 해서 분할 매수 관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아까 히든코인하고 비슷한 그런 얘도 보시면은 얘도 그 거래량이 안 나왔죠. 이 당시에 여기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 본전하고 수익을 다 줬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84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80배 올라간다거나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렵죠. 솔라나 같은 경우. 예, 워낙 좀 이런 몸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이 80배 올라가는 일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이 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어찌됐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셨을 것 같은 그런 코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솔라나부터. 자, 일단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으로 본 모습인데요. 주봉으로 본 모습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지지저항 개념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몸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선이었던 게 이탈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지저항 개념 자체가
지지선이었던 게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저항이 됐던 거를 다시 뚫으면은 다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에서 주봉상으로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지선이었던 게 몸통 기준입니다. 몸통 기준이고 지지선이었던 게 이탈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이런 거에 의해서 제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관점에 의해서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 여기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장대 음봉의 고가, 여기가 정확히 21만 6,150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종가로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를 종가로 뚫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승 때도, 이 상승임이 이때 비해서 강할 때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장대 음봉, 결국에 이 장대 음봉 고가를 종가로 뛰어넘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오더블록 있잖아요. 오더블록. 오더블록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음봉 캔들을 양봉 캔들이 장악한 후에 또다시 음봉 캔들이 이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캔들들의 몸통 부분을 오더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더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블록이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오더블록의 저항을 막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이 음봉의 고가에서, 이 시가 말고, 시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시가 말고 고가에서 적용이 많이 돼요. 더 많이 됩니다. 시가 말고 고가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아예 저만의 오더블록 개념은 뭐냐면은 이 고가를 종가로 뛰어넘는, 중간에 윗꼬리로 해가지고 돌파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되는. 그래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아래로 어디까지 좀 열려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16만 원이죠. 16만 원까지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종가로 뛰어넘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를 못 넘으면서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여기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빠지고, 아니면 힘이 좀 강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뭐 이때처럼 힘이 강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여기 실패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저는 무조건 여기 16만 원대까지는 다시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가 나올 거예요. 이더리움처럼. 아까 보여드린 이더리움처럼. 그래서 최소 16만 원까지는 다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13만 원 초반대입니다. 13만 원 초반.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솔라나도 이 구간인 겁니다. 이 구간.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고 얘네가 여기까지 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개미 털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털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너무 비관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미 털기 쫙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신고가 돌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장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들은 소위 말해서 몰빵을 때려야 되잖아요. 몰빵을 때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정작 몰빵 때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참사일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참사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무료 단타 추천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가장 최근 거만 좀 보여드리면은
9월 12일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2일. 오늘은 제가 UX 링크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305원만 이탈 안 하면은 최소 상장빔, 윗꼬리 중심 부분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305원 이탈하게 되면은 칼손절 해야 되지만 305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5%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9월 12일 7시 47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시게 되면은 UX 링크 이렇게 25%가량 매수부터 매도까지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맨날 100%의 확률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랑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100번 중에 8, 90번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년에 90회 정도? 이런 것들을 챙겨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의 절반, 이 정도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그 복리의 무서움, 복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응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CPI 나올 때 대응을 롱숏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0-5925 3571 여기로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기간에 15%에서 25%가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하고 그 다음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기간에 15%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하고 대응 방법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